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근 러시아 해군이 일본 상선에 미사일 공격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상선에서 일하던 선원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몇몇 몰상식한 중국인들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을 두고 최고로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SNS에 올리는 반응을 벌였고, 우크라이나 거주 중국인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폐악질을 벌인 것을 자랑하듯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진군이 늦어지자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폐악질을 벌이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사이버 공격 방어를 요청하면서 한국에 호의적으로 대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인 척하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해군이 일본 화물선에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된 화물선의 이름은 나무라 퀴노로 우크라이나 남쪽의 흑해에서 피격되었으며 선원 1명이 다쳤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미사일이 나무라 퀴노 선미와 충돌해 선박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SNS를 통해 하나마 선적 화물선 나무라 퀴노가 흑해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나무라 퀴노를 공격한 러시아군의 미사일은 KH-35 대함 미사일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H-35는 러시아의 아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로 미국의 하푼 미사일과 같다고 해서 하푼스키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최대 5,000톤급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하푼과 같이 공대함, 지대함, 함대함 버전이 모두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즉각적으로 구조작전을 실시했는데 20명의 승무원 중 1명이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선박회사의 말을 인용해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공부를 싣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이 통제에 실패하면서 오발 사고가 났다고 보기도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고의로 일본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유명무실한 해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아주 작은 호위함 한 척 외에는 몇 척 되지 않은 연안감시용 고속정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출항해 있지도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출항도 안 한 우크라이나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군기강이 무너졌거나 고의로 일본 선박을 공격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중국인들은 환호하는 몰상식한 반응을 SNS에 게재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중국 여성은 자신의 SNS에 2022년 오늘은 제일 신나는 날이야라면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의 그 여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면서 너무 기뻐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마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푸틴은 잘생겼고 패기가 넘치며 두려움이 없다. 그는 중국 인민들의 우상이며 또한 나의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남성은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빌리빌리의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다. 이 나라는 공무원이나 어디에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뜯지 못해 안달났다. 이러니깐 가난하지. 이런 국가가 어디 러시아랑 싸우려고 들어가면서 조롱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혼란하자 이것을 이용해 버스에 무임승차하다 버스 내 수구먼에게 걸렸습니다. 그 수구먼은 무임승차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수구먼이 자신들한테 돈을 뜯고 있다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있는 영상은 홍콩인과 대만인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 예상하며 러시아를 등에 업고 온갖 조롱과 폐악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개념 짓을 일삼는 중국인들이 참교육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진군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중국인들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러시아군이 빠르게 키예프를 점령하고 칠러 정권을 세워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중국 대사관은 외출을 자제하되 차량 눈에 띄는 곳에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는 공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대사관의 공지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동의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종의 약속이라도 한 듯 대사관이
중국 교민들에게 차량에 오성홍기 부착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오성홍기가 매진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하며 해외에서도 중국인들은 애국심에 차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오성홍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색연필과 립스틱 등을 이용해 오성홍기를 그리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빨간 펜을 찾지 못해 립스틱으로 오성홍기를 그렸다며 국기를 들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 전쟁통에 자신만 살겠다는 중국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오성홍기를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이 다른 중국인들의 오성홍기를 훔치고 다니며 심지어는 그것을 비싼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은 웨이보에 글을 써 대사관의 권고에 따라 차에 국기를 붙여놨는데 잠시 짐을 옮기던 사이 없어졌다며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웨이보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중국 국기와 여권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이없는 오성홍기 품귀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 대사관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안전할 것이라며 눈에 잘 띄는 곳에 오성홍기를 개양하라고 자국 교민들에게 했던 공지가 며칠 만에 신분이 드러나는 식별성 표식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국기만 잘 개양하면 전쟁통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며 그것 때문에 폐악질을 하고 다녔는데 자국 대사관에서 나온 공지는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꿔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은 중국인들의 반인륜적 발언과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쥐같은 신세가 돼 자신이 중국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전락했다. 몇몇은 우크라이나인에게 총을 맞은 중국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인인 척하고 다닌다고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한국인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을 도우면 한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한국인을 판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사이버 보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한국 정부에 고도로 발전한 첨단 기술 국가인 한국에 우크라이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평창올림픽 당시 러시아 해커 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막은 전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러시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리자 한국 업체에게 의뢰해 러시아 해커들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이트 해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해킹 방어 대회가 열리면 항상 한국 화이트 해커들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그 중에는 화이트 해커 교과서에까지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 주요 기관들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당하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이런 요청을 한 직후 러시아 내부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정부기관과 방송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인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렘린궁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국영 언론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소식이 전해진 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까지도 사이버 공격을 받아 데이터베이스가 탈취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TV 방송 다수의 채널들이 우크라이나 찬가라는 음악만 송출되는 등 러시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다운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군수를 지원한 벨라루스의 무기 제조업체의 이메일도 유출했고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대해서도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탈취한 무기 제조업체의 설계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매체는 어나니머스의 사이버전 참전이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이후 이뤄졌는데요. 익명의 해커들로 구성된 어나니머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했다고는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이권 싸움에 무고한 시민과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거나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하루빨리 공격을 멈춰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